사건의 독립과 종속인데 사실은 나도 이제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히나 난 경우의 수는 여전히 힘들어. 여전히 힘든데 나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막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보면은 아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등장한 개념들이고 나오는 얘기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여기서부터는 좀 그런 것 같아. 일단 독립과 종속이라는 걸 먼저 배우게 되고 오늘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것까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이 독립시행이 보면은 이전에 배웠던 이항정리를 조금 이제 눈에 슬쩍 보여 이게 이항정리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 이제 독립시행이라는 것과 그 이항정리가 합쳐지는 게 나중에 이제 확률 분포라는 것으로 다시 나와. 그러면 그것을 갖고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통계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는 걸 구하는 게 왜 구하는 거야? 그치 구하는 데서 그냥 어떤 자료를 갖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가지고 구하는 거거든. 그거잖아. 얘네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게 평균. 얘네들이 그 중간이란 것에서 얼마만큼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나 분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자료의 해석이라는 것 자체가 통계라는 확률 그 과목의 가장 끝에 있는 거지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맞는데 왜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맨날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수학이라는 과목 뭐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내가 지울 수가 없는데 사실 확률과 통계 과목들 내가 보기엔 조금 그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우면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 사실은. 그래서 난 이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렇게 세 개 배우잖아. 근데 난 경우의 수가 제일 자신 없고 그 다음에 확률이 자신 없고 통계는 좀 괜찮아. 이 통계는 뭔가 뻔하게 딱 나오는 그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차라리 통계 같은 건 괜찮은데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 과목을 항상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한 조건부 확률 정도부터는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이게 문제를만 딱 보면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 어떤 좀 큰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 큰 흐름이라는 걸 쭉 보면은 아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 가고 있구나 왔구나라는 걸 보기가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자 봅시다. 자 사건의 독립의 종속이야. 사건의 독립이라는 게 있고 독립이란 것이 있고 종속이란 것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게 뭐다라는 건 알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독립이야. 종속 같은 경우는 결국 뭐 안 나와. 종속은 거의 나오는 경험이 있어.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는 유형이 딱 한두 개 정도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크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이 독립이란 것을 계속 보면서 이 독립이 이제 독립 시행으로 연결이 되고 이 독립 시행이란 것이 결국엔 나중에는 확률 분포로 이루어져. 중간에 여기에 또 이항정리, 항정리 이런 것들의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고 자 봅시다. 독립과 종속이란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 독립은 자 어떤 하나의 사건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자 내가 어떤 A 사건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걸 딱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 P, A, B 요것이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독립이라고 불러. 자
종속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얘가 같지 않으면 우리는 종속 사건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면 사실 뭔 소린지 몰라요. 자,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것의 어떤 수학적인 의미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아까 우리 처음에 독립이라는 걸 배웠을 때처럼, 독립이란다. 조건부 확률을 배웠을 때처럼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가 유니버스예요? 이 U? 네. 유니버셜. 그게 전체, 유니언인가? 유니언의 U가? 아무튼 그거야, 아마 그런 거야. 유니언인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네. 나 영어 잘 못해. 그 얘기해줘. 자, 지금 봐봐. 독립이라는 것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지금 그냥 여기 우리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본다면은 그냥 요거의 확률이야. 전체분의 A의 확률이야. 그렇지? 그런데 자, B가 일어났어 이미.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이니까 B라는 것으로 그 확률의 분포가 확 좁아지지. 요거분의 요거. 그때는 요거. 빨간색 부분이 되겠지. 그 확률이 같다는 거야. 네. 자, 이게 왜 독립이고 왜 종속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냥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거야. 마치 내분점은 좀 이해가 가도 외분점은 왜 분점이라고 얘기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나는 왜 분이야 왜? 외분점 이거예요? 외분점 모르니? 저는 너 큰일 났다. 너 왜 그러니? 자, 여기 A, B가 있을 때 뭐 N 대 N으로 내분한다. 근데 외분이 어떤 뭐 점이 있는 것보다 외 바깥쪽에 있는 것은 어떻게 뭐 좀 나눈다는 느낌이 우리 그 일반적인 어감하고 좀 다르잖아. 그래가지고 좀 이걸 왜 외분점이라고 부를까? 사실 나는 독립과 종속도 조금 그런 느낌이야. 나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난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뭐 수학을 전공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게 독립이래, 독립.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전체에 대한 A의 비율과 B가 일어났을 때의 A의 비율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분의 자, PA랑 이제 B분의 PA 교집합 B 요게 이렇게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게 근데 전체가 뭐니? 전체를 확률로 계산하면 몇이야? 1이요? 1. 그냥 그래서 그냥 1이야. 따라서 독립이 되면은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 될 거야. P A 교집합 B는 P A와 P B의 곱과 같다. 사실 독립하면은 그냥 요거야. 얘가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돼. 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B라는 놈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A가 발생할 확률은 같다라는 뜻이야. 자, B가 일어나도 확률은 같고 그냥 A만 구해도 확률은 같다. 이게 바로 독립이야.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건이 B가 딱 일어나는 순간 A가 일어날 확률 자체가 바뀐다면은 그거는 종속 사건이라고 해. 자,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한마디.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서는 이 한마디로 다 끝낼 수 있어. 자, 이거는 직관이 전혀 통하지 않아. 절대로 통하지 않아. 물론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직관적인 방식을 동원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절대로 직관은 너에게 맞지 않을 거야. 무조건 계산이야.
무조건 계산해야 돼. 계산밖에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걸 계산해보고 그리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본 다음에 곱해서 같아? 그러면은 독립. 같지 않아? 그러면은 독립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독립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절대로 안 맞아. 이게 나중에 뭐 주사위 문제 같은 것들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 이게 좀 고난도 문제로 나와 오히려. 이 실제로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여러 이 상황 자체를 다 곱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또 교집합을 그 확률을 구하고 그것이 같다라는 걸 비교하는 게 사실 말처럼 지금이야 뭐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 잘 안 돼. 근데 나도 이런 문제 딱 나오면 있잖아. 처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서 이것이 독립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직관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확률 구해서 곱해서 계산해봐라. 이게 핵심이야. 핵심. 내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 자, 우리 일단은 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 뭐 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좀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만약에 A와 B가 독립이다라면은 무조건 같이 독립인 것이 되는 게 A와 B의 여집합. 얘도 독립이야. 자,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도 독립이야. 자, 이것을 증명하는 건 내가 하나만 해줄게.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과 B가 독립. 요걸 한번 해볼게. A의 여집합과 B라는 것도 왜 독립이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 봐봐.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뭐야? P, A 교집합 B라는 것과 P, A 곱하기 P, B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런데 자, 얘가 독립이려면은 P, A 여집합 교집합 B와 P, A의 여집합 곱하기 P, B 요것이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맞다라는 걸 내가 지금부터 증명을 해낼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우리 PA 여집합 B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자,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요 보면 아니니? 그치?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얘는 P, B에서 마이너스 P, A 교집합 B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런데 봐봐. 얘가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독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P, A 교집합 B는 P, A, P, B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P, B 마이너스 P, A 곱하기 P,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럼 얘는 P, B로 묶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P, B로 묶으면은 근데 얘는 뭐니? 1에서 P, A를 빼서 전체에서 A를 뺀 건 P의 여집합이잖아. 그래서 P의 B 곱하기 P의 A의 여집합 이렇게 됐지. 그럼 봐봐. 얘가 얘잖아. 얘는 얘잖아.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게 일단 요것까지 이제 요 A, B가 독립이면은 A의 집합 B, B의 집합 A, 그리고 A의 집합 B의 집합 이 모든 것이 다 독립이다라는 거. 이게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서술형 1번 정도로 좀 쉬운 서술형 문제 있지. 중학교 다. 너희들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좀 쉬운 서술형 문제로 이 증명 문제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게 증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정도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 자, 내가 조금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 중에 내가 제일 처음 이 확률과 통계라는 우리는 수능 때 확률과 통계를 안 봤어. 나는 그냥 아예 안 본다가 이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면서 공부한 케이스거든 이 단어는. 그러면 처음에 조금 내가 헷갈렸었던 부분이 이거야. 아, A, B가 독립이라면은 혹시 내가 판단은 이런 식의 판단을 했던 거지. A랑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독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예 떨어져 있으면 완전 독립적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어떤 한국의 어떤 한글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은 이게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싶어 나는. 그런데 자 이것은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독립이 아니야. 무조건 종속이 돼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 배반 사건.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배반 사건은 결국 A, B,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이런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반 사건 이제 어떤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해요. 어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시행한다 그러잖아. 이거 중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뽑을 때 내가 뽑은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으면은 복원이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뭐냐? 똑같잖아. 이전과 확률이 전혀 똑같잖아. 그렇게 되지? 근데 만약 비복원 추출이면 내가 한번 뽑은 다음에 이걸 넣고 그 다음 걸 또 뽑아야 된다면 이런 확률이 달라지지. 그러면 봐봐. 복원 추출은 확률이 계속 같은 게 이어져. 그치? 그러니까 복원 추출을 했을 때는 독립시행이 되는 거야. 독립이 되는 거야. 그 사건 자체가. 자, 내가 얘를 뽑아서 뭔가가 나왔어. 다시 넣었기 때문에 다시 뭔가가 나올 확률은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다시 나오는 확률은 똑같아져. 그게 바로 복원 추출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바로 이 복원 추출이 돼. 만약 비복원 추출이면은 내가 이것을 딱 꺼내서 보고 빼는 순간 다른 거 어떤 사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날려고 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 확률을 구하는 거는 확률이 변하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종속 사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그냥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하기. 복원 추출은 당연히 독립이고 만약에 비복원 추출이면은 이건 종속이야. 그것만 여기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 이제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까지 했고. 자,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독립인 사건을 계속 똑같은 것을 해보는 거야. 몇 번 해보느냐 이런 게 되는 거지. 독립인 사건.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만약에 이런 거지. 주사위를 내가 만약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그치? 만약에 그걸 다시 더 집어서 던지면은 또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니? 6분의 1이야. 다시 줬었어. 다시 또 6 던졌어. 나왔지. 그럼 봐봐. 내가 앞에 어떤 숫자가 나왔든지 간에 그 다음에 던지는 확률은 뭐야?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게임 같은 거 하는 애들 중에 아이템 뽑거나 이럴 때 내지는 이런 애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안 좋은 아이템을 계속 뽑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이건 수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야. 다음에도 내가 좋은 걸 뽑을 확률은 여전히 똑같아. 그렇지?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앞에 했던 거하고 뒤에 했던 거가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 확률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1만 지금 내 주사를 막 던졌는데 막 100번 던졌는데 1이 한 98번 정도 나왔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1이 안 나올까? 아니, 오히려 1이 나올 확률이 더 많겠지. 그렇게 된 경우에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호 독립적인 사건들이 그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연결되지 않는, 확률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 내가 계속 해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독립시행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독립시행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결국 내가 시행 횟수를 몇 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해. 자, 봐봐. 내가 주사위를 5번을 던진다고 치자. 주사위를 5번을 던질게. 5번 너무 아니고 3번만 던질게. 내가 사건 A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1의 눈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 6분의 1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 주사위를 3번을 던져. 주사위를 3번을 던졌는데 자,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던졌을 때, 두 번째 던졌을 때, 세 번째 던졌을 때야. 자, 2번 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2번 나오고 1이 안 나왔을 경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경우, 이렇게 나올 경우, 총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지 맞겠니? 자, 이렇게 해도 2번이 나온 거고, 이렇게 해도 2번이 나온 거고, 이렇게 해도 2번이 나온 건 맞아.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만 이 1의 눈이 3번 중에 2번이 나올 확률은 얘 확률 더하기 얘 확률 더하기 얘 확률 하면 되잖아. 자, 그럼 한번 보자. 얘는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의 제곱, 그렇지? 자, 얘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얘네 세 개를 다 더하면 되잖아. 근데 봐보자. 얘랑 값이 같아, 틀려? 같아요. 완전히 같아. 수압이 3. 완전히 같아. 그냥 하나 해놓고 곱하기 3 하면 돼. 근데 그 곱하기 3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거야. 그 3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지금부터 봐봐. 일단은 얘는 일단 6분의 1의 제곱 곱하기 6분의 5를 구하고 사실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맞아. 3번 우리가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이 숫자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한 거냐? 자, 봅시다. 자, 어쨌든 2번만 나오면 되는 거야, 얘는. 어느 순서에서 어디가 나왔든지는 상관이 없어. 2번만 나오면 돼. 31. 그렇지. 32면 되는 거야. 32라는 것은 x가 나올 확률이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31과하고도 같잖아. 그래서 결국 얘는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32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통 PR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R, NCR P의 R승 1 마이너스 P의 N 마이너스 R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자, 봐봐. 얘가 P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거기에다가 A 요게 나올 확률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이제부터 이 통계로 가면서부터는 항상 그거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만 집중하면 돼. 자, 내가 1이 나오는 사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놈들인 거야. 그럼 Q는 그냥 1에서 P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P 이렇게 되고 이거 N-R 그치? 1 N에서 R 뺀 거 그치? 자,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이항 정리에서 봤어. 이항 정리. 결국에는 지금은 이것을 갖고 나서 나중에 요거 자체가 바로 확률 분포까지 가게 될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사실 이게 핵심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은 우리가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애들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야. 순서. 요 앞에 처음에 그냥 이 공식대로 외운다고 해가지고 문제 보면 절대 그게 떠오르지 않아. 중요한 것은 자, 내가 언제 해도 된다라는 거,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있잖니, 되게 쉬워. 이거 생각하는 게 애들 대부분 요것만 생각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 앞에 있는 요거를 생각을 해주는 거, 그게 여기서는 독립시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거야. 문제 같은 것들 쭉 풀어보다 보면은 좀 더 감이 생길 거고, 결국에는 여기서도 이 모든 것은 어떤 확률 값이 돼야 된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저 상황에서 확률 값을 먼저 네가 구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확률을 정확히 구해놓고 그 확률을 어떤 여집합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이 여집합을 어떤 확률도 구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독립시행이 되는 거고, 이게 조건부 확률 끝이야, 사실은. 그런 다음에 이제 통계 이제 확률 분포부터 시작을 해. 확률 분포를 통해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그런 것들이거든. 그것은 내가 좀 자신 있어. 그럼 이제 확률 끝인 거예요? 이제 확률 끝이야 이게. 그럼 다음 주부터 통계. 다음 주부터 통계를 봅시다.